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도 훨씬 더 세밀하게 진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드립성형외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인 99개월 재수술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성인 99개월 첫 수술과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99개월 환자 중에서 이제 재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코만 재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 많고, 또 입술 인중 재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이유가 콧구멍의 비대칭이 이전에 타 병원에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잘 제대로 다 안 돼서 이거를 추가로 교정하고 싶어서 오는 환자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이런 환자들 중에서도 한쪽 콧구멍이 심하게 구축이 오거나 너무 많이 작아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인 99개월 수술을 하는 환자들에 비해서 이런 환자들은 한 번 수술한 환자도 있고, 3번, 4번 수술을 반복적으로 한 환자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서부터 99개월 환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아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성인 99개월에 비해서 환자의 상태, 콧구멍이 한쪽이 확 작아져 있고 구축이 온 이런 상태가 사실은 수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환자분의 마음 상태 역시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면밀하게 수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수술 후에 치료가 완료될까지 환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 때문에 재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전에 한번 수술을 한 건데 콧구멍 비대칭이 심하고 왼쪽 콧구멍이 많이 작아서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분 역시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쪽 콧구멍이 많이 작아져서 비대칭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분 2번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었던 환자인데 교정이 잘 안 돼서 오셨던 분이고,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서 대칭이 어느 정도 맞춰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기억에 남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타 병원에서 늑연골까지 써서 수술을 했는데 이 왼쪽 콧구멍이 이렇게 구축이 심하게 와서 교정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수술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늑연골을 써서 수술을 했는데 이 오른쪽 콧구멍이 이렇게 구축이 오면서 심하게 작아져서 교정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 재수술, 성인 99개월에 있어서 코를 교정하는 거를 이제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콧구멍이 심하게 구축이 오면서 비대칭이 오히려 더 심해져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정은 되지만 처음 하는 성인 99개월 수술에 비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술하고 인중 같은 경우도 이제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중 같은 경우는 이제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99개월 환자에 있어서 인중 기둥의 대칭과 골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그런 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전에 수술을 해서 코는 비교적 정면에서 양호한데 입술 라인도 교정이 많이 덜 됐고, 인중의 흉터도 이렇게 심하게 남아있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었고, 수술하고 나서 입술 라인도 잘 교정이 됐고, 인중 기둥도 대칭이 됐고, 인중 볼도 만들어지고, 흉터도 수술하고 나서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해서 이거 10개월 된 모습인데 흉터도 거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잘 교정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타 병원에서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입술 라인에 비대칭이 조금 더 남아있었고, 여기서 보면 인중 부분에 이렇게 흉터가 있고 왼쪽 인중 기둥에 오른쪽에
비해서 훨씬 낮고 볼도 그런 모습이어서 이 부분 대칭을 위해서 저희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렇게 인중 기둥의 대칭과 골을 만들어주면서 흉터를 처리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 환자분도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병원에서 2번 수술했다고 그랬는데 코는 어느 정도 교정이 됐는데 여기 큐피드 입술 산이 너무 평평하고 좌우 비대칭이 좀 있고 아래 라인도 비대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흉터 성형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조금 남아 있고 인중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된 인중 기둥의 대칭과 골을 만들고자 병원을 찾아주셨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중 기둥의 대칭과 골이 만들어졌고 입술도 보다 더 대칭이 되면서 입술 산의 모형까지 이렇게 교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한 케이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성 환자였는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이식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한 케이스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식 수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식 수술을 하면 이 주변의 살과 일단 색깔도 굉장히 틀리고 이식한 부분이 주변보다 많이 튀어 올라 있어서 눈에 많이 띄고 되게 보기 싫은데요. 이제 그런 문제로 저희 병원을 찾아왔었던 케이스고 수술을 통해서 많이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 9순9개월 수술에 있어서 재수술 환자들은 어떤 수술을 받으며 이런 수술을 할 때 첫 수술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성인 9순9개월 수술에 있어서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도 훨씬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내 또한 환자들도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마음까지 같이 어우르면서 치료 과정 내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